자, 모의고사 21번 그냥 순서대로 한글 기준으로 볼게. 유전자 편집 내용이었는데 유전자 편집은 하라 말아라. 안 좋다. 그 만약 이렇게 적혀 있으면 TF야. 영어로 적혀 있어. 유전자 조작을 질병 치료 목적으로는 괜찮다. 질병 치료 목적은 괜찮고 업그레이드를 위한 어떤 미용 목적인 거는 막아야 한다. 어때 이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둘 다 틀렸어. 이게 중요해. 무슨 말이냐면 TF 문제가 있어.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TF 문제 영어로 써놓을 거거든. 근데 TF를 위에서 읽고 풀려고 하면 안 돼.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돼. 이건 처음에 뭐라 그랬어? 유전자 편집이 만약에 효과적이라면 당연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면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유전자 조작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하는 거 합리적으로 들릴 것 같아. 그치? 장점일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다 뒤집었어. 좋다는 이야기 안 했어. 다 뒤집은 거야. 근데 만약 그렇게 돌연변이, 다시 말해서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봐봐, 여기 적혀 있죠? 만약 한 번 그걸 시작하면 그럼 뭐가 생길 거야? 템테이션이 생길 거야. 유혹이 생길 거야. 한 번 다시 질병 목적, 질병 치료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유전자를 조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더 우수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정상적인 유전자들도 업그레이드 하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조차 하면 안 돼가 이 글의 핵심이야. 알았지? 그래서 3번, 4번은 뭐 어려운 말 아니고 5번에 마지막에 엄청 중요한 말이 있어. 뭐 pursuit for perfection. 이게 뭐야? 최고를 위한 추구. 여기서 말하는 최고는 질병을 치료한 상태가 아니야.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가 170이야. 아내도 160이야. 키가 둘 다 작아. 그래서 우리 애는 키가 컸으면 좋겠어. 이 친구가 우리 자녀가 키가 150이든 160이든 170이든 정상이야.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지만 나는 어떤 유혹이 있어. 얘가 키가 180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야. 이렇게 완벽을 위해서 추구하는 건 인간 본성에서는 뭐 거의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또 뒤집었지, 그치?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해서 두 개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 미끄러운 내리막길이라 그랬어. 미끄럽다 그랬고 내리막길이라 그랬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면 계속 내려가지. 이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미끄러운 내리막길, 다시 말해서 한 번 시작하면 이제 멈출 수 없이 유전자 치료를 위해서 질병을 없애는 걸 넘어서서 이제 막 키도 더 크게 머리카락도 바꾸고 눈동자 색깔도 요즘에 2300년대의 한국 사회에서는 오드아이가 유행이야. 그러면은 한쪽 눈은 파란색, 한쪽 눈은 보라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이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조작해갖고 딱 나오는 거야. 깨는 캐릭터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We may not like it. 우리가 where we end up. 우리가 끝내 도달할 곳. 끝에 도달할 곳. 그 조작의 결과 끝에 도달할 곳은 부정이다. 라 그랬어. 지금 여기 윤리적 경계를 넘어설 수 있음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시작조차 하지 말아라야. 변형하지 않은 내용일지 문제에서 틀리거나 주제 제목 찾기에선 틀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글의 전개 순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5번 제목 찾기 할 거야. 5개가 있는데 이게 다 어울리지 않아요. 한번 해볼게. 이 중에 가장 어울리는 건 뭘까? 1번 gene editing, 유전자 조작. How far is too far? 2번 the slippery slope니까 미끄러운 내리막길. of genetic perfection, 유전적 완벽을 위한 미끄러운 내리막길. 3번 engineering of future, 유전자 조작에서의 윤리. 4번 from healing to enhancing, 치료에서 업그레이드로 유전적인 딜레마. 5번 perfect gene, imperfect consequences.
이 사람의 그 의도에 가장 어울리는 거는 몇 번일까? 다 가능한 표현이기는 해. 근데 초점이 조금씩 다르거든? 우리 학교 내신 시험을 기준으로 가장 어울리는 걸 한번 찾아볼게.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씩 있어. 2번, 오케이. 2번 보면 미끄러운 내리막길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왔고 유전적 완벽함이라고 해서 이게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위한 거가 안 좋다란 내용까지 다 담고 있지. 그래서 2번 가능해. 한 개 더 있어. 뭐 있을까? 지금 이 글에 마지막에 뭐라 그랬지? 야, 그거 계속하면 우리 어떨 거야? 안 좋을 거야. 결과가 나쁠 거야. 결과에 대한 초점이 있어. 뭐지? 5번. 그렇지. 우리가 유전자 업그레이드 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그 결과는 완벽하지 않을 거야. 좋지 않을 거야. 5개가 다 되기는 해요. 다만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만 가장 어울리는 거 2개를 찾자면 2번, 5번이야. 그래서 여러분 복습할 때 1, 3, 4번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복습할 때는 2번 내지는 5번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볼게요. 30번.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였어. 우리 마케팅 어떻게 한다 그랬지? 보지 말고 한번 해보자. 마케팅. 옛날엔 어떻게 했지? 쭉쭉 그려줘야 돼. 우리 처음 딱 줄 봤을 때 Promotion deals with consumer psychology라고 딱 보면은 위에 순서대로 쭉 흐름이 떠올라야 돼. 뭐 먼저 이야기했지? 어, 그렇지. 자, 지금 처음에 주제가 2번 문장까지 주제가 나왔어.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가 없어. 똑똑한 마케터라면 속이지 않을 거야. 정직하게 할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이제 옛날 이야기로 넘어갔지, 그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필요 없는 사람한테 야, 이거 필요하지? 이거 물건 한 개밖에 안 남았어. 너 이거 사면 좋아질 거.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 설득을 해서 혹은 이제 이렇게 낚아가지고 물건을 사게 만드는 게 옛날의 마케팅 방식이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문제지? 그렇지.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다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더 악효과, 악영향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는 그게 안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유일한 건 뭐야? 제품을 잘 소개하고 누구한테? 그 제품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설명을 잘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흐름이 갔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흐름이 이렇게 갔고요. 이 글은 지금 현대 마케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핵심은 뭐다? 과거에 이랬고 앞으로는 이래야 해. 현재는 이러고 있어. 2개를 비교 대조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소비자를 속이는 판촉 방식, 마케팅 방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 감소하는 부정적 영향이 있었고 오늘날엔 그렇게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능력은 타겟을 정확하게 identify하고 7번이죠? 이게 오늘날이야. 현재의 마케팅.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거보다는 오히려 뭐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고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지금 이 글을 보면, 봐봐라. 이런 것들이 있어. 지금 보면, 첫 번째 4번에 gone are the days는 days are gone, 도치고 has gone 대신에 be gone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in fact나 instead 같은 지금 therefore 같은 이 접속 부사들은요, 원문을 일단 기억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원문 기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이거 선생님 정리된 거 그냥 표 줄 테니까 외우시면 되는데, 뭐 실컷 외웠는데 거기 원래 뭐 들어갔었는지 우리가 모르면 판단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외우느냐? 순접이다, 역접이다. 일단 이게 기준이야. 자, in fact, 사실, 실제로. 이건 순접이야, 역접이야? 순접이야. 했던 말 계속 가는 거야. instead는 역접이야. 뒤집는 거고. therefore 순접이야. 그렇지. 그 기준으로 먼저 외우면 헷갈리지 않아. 그걸 먼저 외우세요.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단어 보면서
이제 다른 걸로 바꿨을 때도 풀 수 있는 그렇게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의 전개순서 한번 읽어보시고 어울리는 제목 여기도 마찬가지 찾아볼게. 1번 from deception, deception 속이는 거죠. 속임수에서 connection, 연결로. 연결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 identify하고 잘 전달한다는 걸 연결로 표현하긴 했는데 사실 조금 모호한 어휘야. 2번 psychology of honest promotion의 심리학. 이건 어떨까? 조금 넓어. 맞아. 좀 넓어. 넓은 표현에 만약에 2번이 답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정직하게 했을 때의 효과, 심리적 효과가 많이 나와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자, 커넥션 빼시고요. 사이콜로지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이건 너무 포괄적이야, 이런 걸. 3번 selling with integrity. 이건 어때? 괜찮을 수 있어. 근데 조금 넓기는 해. 조금 넓기는 한데 나쁘지 않아. 4번 어때? 4번. 지금 제일 어울리는 건 4번하고 5번이야. 4번. 왜 현대 마케팅은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유가 뭐였지? 신뢰가 있어야지 말고 그 전에 왜 현대는 이렇게 하지 이제? 예전엔 어땠지? 속여서 팔았는데 그랬더니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이다. 지금 제목의 형태 중에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어. Why라고 했어. 질문을 했는데 질문의 해답이 본문인 경우 이게 아주 좋은 제목이 될 수 있어. 질문을 했고 질문의 답이 본문 내용인 경우가 좋은 제목이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 마케팅 방식의 핵심을 다 적었죠. Right consumer를 identify, targeting하고 어떤 방식으로? The right way, 올바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키워드 단어만 바꿨을 뿐이지 targeting, identify 해야 된다 그랬고 the right way, 어떤 방식으로? 신뢰 있는 방식으로, 진실한 방식으로, honest하게. 그래서 4번, 5번이 가장 정확하고요. 3번은 가능은 해요. 다만 3, 4, 5가 있다면 4, 5번이 우선순위야. 3번은 조금 넓어. 1, 2번은 조금 많이 넓거나 딴소리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기준으로 판단 두시고 글을 복습하시면 좋고요. 33번 볼게. 땀샘 활동. 자, 보지 말고 한번 떠올려 볼게. 내가 감정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땀이 나는 상황. 감정이 어때? 흥분되고, 화가 나고, 무섭고, 감정이 격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죠? 땀이 나요. 땀이 나요. 그럼 땀이 나는 걸 가지고 우린 뭐 할 수 있어요? 땀이 나면 뭐가 달라지지? 맞아. 그치? 땀이 피부에 나면 아주 미세한 양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전기 전도성이 달라져.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린 뭘 할 수 있지? 전기 전도성이 달라집니다. 그거 끝이야? 이 질문의 내용은 땀이 많이 나고 전기가 잘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은 아니잖아. 무슨 내용이었어? 오케이. 지금 보세요. 우리는 자, 여기 5번에다가 체크하세요. 자, 5번에 여기가 핵심이야. 이것은 굉장히 유용하다. From scientific viewpoint에서 왜 it allows us to put 객관적인 수치를 value, 가치, 수치, 숫자를 on a subjective state of mind. 감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이 사람이 조금 흥분했을 수도 있고 많이 흥분했을 수도 있어.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는데 많이 무서운 장면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무서운 장면이 있을 수 있고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땀샘의 활동 정도, 다시 말해서 전기 전도성이 높아지는 걸 보고 아, 땀이 많이 나왔네? 감정적으로 격해졌네? 라는 객관적인 수치를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5번 밑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이 글의 핵심은요, 감정의
수치화야, 수치화. 감정을 수치화할 수 있다. 뭐 땀샘 반응을 통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문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도 있었어요. 여기 4번. Without your conscious mind having much say in the matter. 자, 이거 여러분 학교에서 변형 많이 낸다 그랬잖아. 그치? 변형 낼 때 제일 좋은 게 방향 바꾸는 거야. 방향 바꾼 똑같은 말 만드는 거. 이거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이제 분사구문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요. 분사구문 말고 이 그냥 전치사 동명사로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안 써도 돼. 전치사 without이 있으니까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having이라고 보고 얘를 의미상의 주어예요.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해석상 큰 차이는 없어요. 이걸 with 분사구문을 뒤집은 거다라고 본다면 with 전치사, 명사, 이걸 분사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하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다가 이것만 그냥 참고로 써놓을게요. have a say. have a say가요. 관련 있다, 관련 있다. 개입하다, 관여하다라는 뜻입니다. have a say. 그러니까 수거라고 생각하면 돼. 할 말이 있는 거야. 기억하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여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without 어떤 상태 없이 너의 의식적인 마음이 have 관여를 하는데 관여를 얼마나 해? much. 어가 much로 바뀐 거야, 이렇게. 그치? 관여를 많이 하는 거야. in the matter. 그 문제에. 여기서 그 문제는요, 앞에서의 땀샘 활동을 이야기해요. 땀샘 활동에 내 의식이 많이 관여해. 관여하니 안 하니? 지금 땀 내가 의식하고 다 안 나? 땀 나야지 이러고 땀 나는 거 아니면 지가 나는 거야? 지가 나는 거지, 그치? 그 의식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without을 쓴 거야.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뒤에가 똑같은데 without 대신에 with 썼으면 그건 잘못 쓴 거고, 만약에 이걸 without 대신에 with을 쓰고 싶으면 뒤에를 뒤집어야 된다 그랬지? 뒤에 뒤집을 이런 것들, 이런 변형이 자주 출제가 되는데 어떻게 뒤집겠어? 예를 들어서 without 아니고 이걸 with로 쓴다라고 하면 어딜 뒤집으면 되겠어? 그렇지. much를 뒤집는 것도 방법이야. 뭐 less 같은 걸로 뒤집을 수 있겠지. 이걸 방향을 반대로 바꿀 수도 있고, 또 having 대신에 뒤집으면 어떻게 뒤집죠? 관여하는 거 말고 관여 안 하는 상태로 쓰면 되잖아. 우리 준동사의 부정은 not을 준동사 앞에 붙인다.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not having. 그렇지.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이런 포인트들이 여기저기 등장을 해.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항상 그래, 방향이 있네. 특히 with, without, unless 같은 거. 학교 선생님이 그 프린트로 줬던 최상급, 원급, 비교급도 사실 같은 거야. no other 하면 부정어잖아. 그치? 결국엔 no other animal이 이렇게 합니다는 결국엔 other animal이라고 썼을 때는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랑 같은 질문이거든. 항상 학교 선생님이 좋아하는 건 정반대야. 정반대가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요. 4번 굉장히 문법적으로 중요하고, 핵심은 뭐야? 우리는 그래서 땀샘 반응을 통해서 내 감정의 주관적 수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1, 2, 3, 4, 5 Science meets the skin. 1번 땀과 감정, 과학이 피부를 만났다. 가능은 해요. 근데 이게 신문기사는 가능한데 시험에서는 안 됩니다. 너무 넓어요. 1번 뺄 거야. 2번 전기 language of feeling. 이건 어떨까? 감정의 전기적 언어. 이건 어때? 비유한 거기는 한데 조금 넓은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 볼게. 3번 turning emotions to numbers. 이건 어때? 3번이 완벽한 정답이야, 사실. 왜? 이게 3번이 지금 우리 5번에 밑줄 친 거랑 똑같은 거야. Put an objective value. 다시 말해서 number. 어디에? Subjective state of mind. 다시 말해서 emotion. 감정에다가 번호 붙이기. 정확히 말하면 번호가 아니야, 이건. 뭐다?
수치, 숫자 붙이기야. 그러니까 3번이 정확한 정답이고요. 4번 sweaty truth, 땀의 진실, measuring the mind. 어때? 마음을 측정하는 것. sweaty truth라니까 이거 좀 비유하는 거긴 한데요. 이것도 가능해요. 땀을 통한 진실. 뭐가 진실이 말하는 게 뭔데? 마음을 측정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 5번은 어때? 당신의 스킨이 reveals your hurt.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핵심은 스킨이야, 땀이야? 땀이지. 그러니까 약간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4번이 정확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는 건 이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2번 아까 선생님 왜 물어봤냐면 이것도 가능해요. 이 정도 비유는 가능해. 왜? 여기 전기적 언어라고 했는데 이 언어가 다른 말로 하면 뭐지? 이게 소통이야. 정보를 알려주는 매개체가 사실 언어지. 언어를 가지고 우리 소통을 하니까. 그 감정의 정기적 언어. 비유가 됐기 때문에 3번, 4번이 있으면 2번은 안 되지만 항상 이런 문제에는 가장 어울리는 것을 골라라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3, 4번 같은 게 없는 상황에서는 2번 정도까지는 허용할 수 있는 선에 가까워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볼게. 34번. 식물. 우리 식물 이야기 했어. 그치? 우리 nothing 아니고 nothing이었지, 그치? 이거 뭐였어? 식물이 어떻다? 의사소통 뭘로 하지? 승민아, 식물 의사소통 뭘로 해? 소리랑. 냄새, 그렇지. 냄새. 오케이. 뭐가 먼저 나왔어, 혹시? 냄새, 오케이. 자, 식물은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 이야기 바로 했지, 그치? 그 냄새, 보지 말고. 그 냄새, 뭘로 이야기했지? 예시. 잔디 깎는 거, 그렇지. 잔디 깎았을 때 그 냄새가 사실은 식물이 아파서 내는 냄새다. 스트레스 받아서 낸 냄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소리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 첫 번째 2번 줄이 써놓을게요. 여기다가 냄새. 2번 냄새. 그 다음에 4번이 소리. 예시지, 그치? 냄새도 나오고 소리도 나와요. 사운드는 사운드인데 무슨 사운드야? 어디 갔어? frequency that we can hear. 우린 들을 수는 없어. 그런 소리를 내. 엄청 저주파인가 봐. 그치? 엄청 고주파거나 저주파거나 하겠죠? 자, 여기선 고주파라고 알려줬죠. 5번에서. 그 다음. 지금 뒤에는 다 뭐에 대한 이야기야? 6번까지가 소리야. 다 싹 다 소리야.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4번, 4, 5, 6번 소리. 그 다음 7번. 이게 핵심적인 거였지, 그치? 이거 뭐였어? worth noting 뭐였어? 이게 글쓴이가 하려는 이야기에 가깝죠? 자,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가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야. 야, 식물이 소리랑 향을 쓰긴 하는데 그걸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야.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고 뭐야? 자동적으로 그냥 반사작용처럼 그냥 나오는 것 뿐이야. 걔네가 무슨 뭐 감정을 가지고 뭐 아파갖고 소리를 내고 이런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결국에 핵심 한 가지 더 어디 갔어? Sentence sound는 are their tools for defending against things that might harm them. 반사작용이야. 반사작용이면서 생존 도구. 그게 뭐야? 향 말고 냄새라고 쓸게. 냄새와 소리다. 식물의 생존 도구. 냄새와 소리. 근데 만약에 제목에서 냄새만 하거나 소리만 이야기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돼. 둘 다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두 개를 묶을 수 있는 그 키워드가 제목이 돼야 된다. 자, 보겠습니다. 5번. The secret voice of plants.
좀 그렇지, 그치? 왜? 보이스라 그랬잖아. 이건 소리잖아. 안 되겠죠. 그 다음 2번. When plants cry for help. 이건 어때? 맞아. 되기는 하거든? 되기는 하는데 질문이 지금 뭐야? when이지. 이 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식물이 지금 help를 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쓰는지를 설명을 해준 거지 언젠지는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야. 뭐 잘릴 때, 물이 없을 때 나오기는 하지. 근데 when이 포인트인 건 아닌 겁니다. 아니야. 3번. sentence sound 어때? 대지 대놓고 썼죠, 그죠? sentence sound 그게 silent al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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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의 알람. 여기는 경고지만 사실은 다른 이들한테 나타내는 고통의 표현이라는 뜻에서 쓰면은 3번 가능하고요. 자, 4번은 어때? 4번은 돼. 왜냐면 지금 보이스라고 그냥 안 쓰고 말 없이 말하는 방법이니까 여기서 말이 보이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다른 거를 이야기하는 거. 예를 들어 손짓, 말 없이 말하는 거고 표정, 말 없이 말하는 거지. 여기서 3번, 4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은 어때? 플랜트의 신호. 그린월드로부터의 SOS. 이건 어때? SOS 본문에서 썼어. 여기, 여기. 안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본능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동적이라고 해서 그게 SOS가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화재 감지기가 있다고 한번 해봐. 화재 감지기가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켜지지. 근데 자동으로 켜진다고 해서 이게 SOS가 아닌 건 아니지. 다만 이게 그냥 감정을 가지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반사작용처럼 켜지는 것 뿐인 거지. 그런 맥락에서 이건 SOS는 가능해. 다만 어떤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은 아닐 뿐인 거야. 그래서 이거 가능하긴 한데 조금 넓어. 왜냐면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 보면 얘는 how가 중요하거든. how.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해. 결국 키워드는 소리하고 이거 냄새 먼저 나와야 돼. 항상 쓸 때는 본문 순서대로 써야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요. 냄새하고 소리. 이게 how잖아. 어떻게? How to send alarm. 어떻게 알람을 보내는가? 이게 사실 핵심이야. 그래서 5번 되긴 하는데 조금 이제 어색할 수 있는 게 SS from Greenwood라고 하면은 이게 뭐에 대한 어떤 이 경고인지가 조금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 4번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5번은 세모 정도 쳐놓을게요. 1, 2번은 너무 넓고 1번 너무 넓고 아니 1, 2번은 딴소리고 3, 4번은 되고 5번은 세모입니다. 항상 헷갈리니까 제목은 뭐 사실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으니까 방향성과 핵심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글의 핵심은 언제가 아니야. 어떻게. 그리고 그게 의식적인 게 아니고 자동 반사작용이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 모의고사. 이거 좀 어려웠어. 승민아, 동물은 개념이 있다 없다? 모른다야. 없다고 하면 안 돼. 알았지? 자, 볼게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어떤 추상적 개념, 머릿속에서 개념이 있어야지 표현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사랑, 어때? 사랑. 개념이지. 그러니까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어떤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선 사랑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해. 이런 생각이 과정이 한 가지가 있고 그런 게 없어도 할 수 있는 사고의 과정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갈 거야. 어떻게 가? 현재 위치가 있고 저기가 있고 이걸 마치 이미지처럼 표현만 할 수 있다면 갈 수 있어. 강아지가 돌아다니는 게 개념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고는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그 동물들이 개념이 없다는 이야기는 안 해. 다만
동물은 개념이 필요 없는 사고는 확실히 할 수 있다. 이게 동물이 개념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다만 동물에게도 개념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하려면 뭔가 다른 실험이 필요할 수 있다를 이야기하고 있어. 조심해야 돼. 자, 어디 있냐면 자, 2번 보세요. This doesn't, 이것은 동물이 꼭 개념이 있다라는 소리는 아니다. 있는 건 아니야. 근데 6번 봐. 근데 이건 개념이 없다는 소리도 아니야. 2번하고 6번. 그치? 개념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없다는 것도 아니야. 몰라. 7번. We have to show not just that she is capable of thinking. 자, 이거 우리 증명한 거야. 이거 다람쥐가 사고할 수 있다는 건 증명했어. 이게 뭐야? 길찾기잖아. 이거 우리가 지금 방금 한 것처럼 다람쥐가 사고할 수 있다고 해서 개념이 있다는 걸 되는 건 아니고 그거랑 같이 뭐도 해야 되냐면 She has certain specific abilities. 이게 개념의 이야기겠지. 특정 능력. 특정 능력이 뭐겠어? 어떤 개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뭔가 다른 능력이 있다는 것도 증명해줘야 돼. 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동물은 자, 언어 없이라고 썼죠? 자, 언어 없이에다가 여기다가 개념 없이라고 써줄게요. 이 글쓴이는 개념은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냥 가정한 겁니다. 전제한 거예요. 근데 생각하는 게 꼭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서 이미지화된 생각은 동물도 할 수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개념이 없다는 건 아니야. 있을 수도 있어. 다만 증거가 더 필요해.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이 글의 핵심은 뭐냐면 동물은 개념이 있다 없다가 이 글의 핵심이야? 아니야. 그건 그냥 부연 설명일 뿐이야. 이 글의 핵심은 뭐야? 일단 동물이야. 키워드는 동물이지. 동물의 뭐를 보여주는 거지? 그치? 동물의 사고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개념의 존재 여부는 그냥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다른 맥락의 표현일 뿐인 거지 개념이 있다 없다가 핵심인 게 아닌 거야. 동물은 생각할 수 있는가? 답. 생각할 수 있다. 다만 형태는 인간의 형태와 다를 수 있다. 되겠지? 자, 제목. Thinking without words. 언어 없이 생각하는 것. 가능하겠죠? 여기서 words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은 더 정확해. 이게 뭐지? 개념. 이게 개념이잖아, 개념. 2번 어때? 동물은 개념이 있는가? 동물은 개념이 있는가? 이게 답이기는 하거든요? 답이 본문에 개념이 있다는 말은 아니고 그렇다고 없다는 말도 아니야라고 말은 했어. 근데 그걸 제목으로 삼기는 포인트가 아니지. 이게 만약에 2번 같은 게 답이 되려면 본문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동물에게 개념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증거가 있다. 이러이러한 것이다. 또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실험들이 있어야지 동물에게도 개념이 있다라고 증명할 수가 있다. 그게 포커스가 돼야 돼. 언급은 됐지만 그게 메인은 아니에요. 빼야 돼요. 그 다음 3번 어때? Silent mind of animals. 동물의 조용한 마음. 뭔 소리야 이게? 그죠? 물론 개념 없이 사고하는, 언어 없이 사고하는 걸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너무 갔어요. 그 다음 4번은 어때? 맞아.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지역적인 거야. 이게 지역적인 거야. 나오기는 했어. 다 나왔어. 다 나왔는데 이게 핵심은 아니야. 다람쥐는 뭐일 뿐이지? 예시일 뿐이야. 얘가 제목이 되면 안 돼. 오케이. 안 되고 5번은 어때요? 비개념적인 생각. 자연에서의 비개념적인 생각. 이건 가능하겠지. 그래서 가능한 건 1번이나 5번 정도가 가능한 표현이 됩니다. 키워드만 적어 놓을게. 키워드는 동물의 사고 과정이야. 동물의 사고 방식. 이
이 사고방식이 개념적인 것도 있고 비개념적인 것도 있어. 개념적인 거는 몰라. 입증되지 않았어. 우리가 뭐 다람쥐랑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비개념적인 거는 가능해. 일단 사고는 가능해. 동물이라고 해서. 개념이 없다고 해서 사고를 못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요 내용이 초괄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으면 적절한 제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모의고사 37번 보면 연골 이야기 했죠. 연골은 마치 뭐랑 똑같다? 스폰지랑 똑같다. 그럼 스폰지는 물을 언제 빨아들이지? 압력이 있을 때 없을 때. 압력이 없을 때, 그치? 압력이 사라질 때 빨아들이지, 그치? 눌려 있을 땐 없다가 압력이 풀어나면서 release 될 때 주변에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연골도 무게중심이 들어갈 때 빠질 때, 빠져나갈 때 liquid, 윤활액이라 그랬죠? 윤활액을 흡수를 한다. 이런 내용이었고, 이건 그냥 100% 그냥 설명문입니다. 연골의 작동 과정에 대한 설명문이니까 설명문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내용일치 문제 같은 거 내기가 굉장히 쉽고요. 지금 됐고, 뭐 문법적으로 어려운 포인트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연골의 역할에 대한 설명문이야. 결국 연골의 작동 방식. 작동 방식 다른 말로 하면 뭐 mechanism, how 연골이 works,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되고, 좀 비유한다 그러면은 뭐 몸속에 충격 완화 스폰지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실제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1번 대놓고지? 가능한 거야. 너 몸쪽 당신 무릎에 스폰지. 비유한 거니까 가능한 겁니다. 2번 어떻게 연골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가. 이건 어때?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엄밀하게 말하면 움직이는 과정 중에 연골에 어떤 역할을 지금 포인트로 잡고 있지? 여기 봐봐. 어디 갔어? 여기 helps it respond to what can, 걷는 순간 속에서의 걸을 때의 그 압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압력을 해소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2번 되기는 하는데 조금 이 moving보다는 좀 표현이 달랐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걷는다는 표현을 계속 썼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어때? 걸을 때 액체 유동, 다이나믹. 이건 아니야. 왜? 맞긴 맞는데 핵심은 연골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지, 연골의 과정에서 액체가 이동하는 게 포인트인 건 아니야. 만약에 이럴 거면은 포인트가 연골이 아니고 우리 몸속의 윤활액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야 돼. 그래서 무게중심이 쏠렸을 때는 윤활액이 연골에서 빠져나가고, 무게중심이 들어갔을 때는 뭐 거꾸로지. 무게중심이 쏠렸을 때는 윤활액이 연골에서 빠져나가고, 무게중심이 다른 발로 옮겨졌을 때는 윤활액이 연골에서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실제로 내용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키워드가 달라야 되겠지. 4번 protecting joints with pressure. 압력을 보호하는, 압력으로 보호하는 거야. 조금 이상하지, 그치? 여기 with보다는 뭐가 어울리겠니? protect A from. 이렇게 써야 되겠죠. 압력 상황에서 조인트를 보호하는 거에 대한 거니까. 그리고 5번 secret life 빼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답 제일 어울리는 거는 1번이고요. 가능한 건 2번까지 가능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 음. 더 정확한 게 있으면 1번이 답이지. 맞아. 그럼 얼마든지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moving이라는 게 사실 얘를 moving이라고 했지만 본문에는 walking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가. 이게 한 단계까지는 갈 수 있다 그랬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연골이 없어. 그럼 충격이 와. 그럼 우리 걸어 못 걸어? 못 걸어. 한 단계까지의 연장 사고는 가능해.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 될 수 있어요. 1번이 너무 정확하지.
그러나 1번이 없는 상태에선 2번도 얼마든지 답은 될 수 있다. 요 정도 선까지는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41번. 41번. 자, 내용이 많습니다. 아마 숫자는 좋다 나쁘다. 이 글에서 수치화는 좋다 나쁘다. 좋지 않다. 어떤 맥락에서 좋지 않지? 관점이 몇 개 정도 있었어? 수치화하는 거는, 넘버스로 표현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야 라는 게 이 사람의 글쓴이인데, 글쓴이 방식인데, 혹시 내용이 몇 개 정도 있었어? 큰 갈래가? 처음에 뭐였지? 자, 볼게. 자, 보세요. 3번, 그리고 4번. 3번, 4번. 언어가 some. 어떤 사람들은 언어가 불완전하니까 숫자가 최고라고 하지만 1번, 뭐야? 더 정확한 건 아니야. 숫자라고 해서 더 정확한 건 아니야. 더 정확한 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3개 내지 2개로 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 글의 개요를 그냥 해볼게. 봐봐. 여기 다음 장에 비어 있으니까 이거 써놓을게. 이 개요가 어떻게 되냐면 1부는 숫자가 숫자 이렇게 쓰는 게 언어라고 생각해. 썸이라고 했기 때문에 썸은 항상 반박을 하지. 90% 이상은 반박을 하겠죠? 자, 근데 이거 개요가 2개가 있을 수 있어요. 얘들아, 봐봐. 자, 첫 번째 방식. 이게 뭐라고 할까? 분류 1이라고 할게, 그냥. 분류 1, 분류 2.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거야. 3개를 나열하는 거야. 1, 더 정확 안 해. 더 정확한 거 아니야. 2, 중요한 정보가 누락돼. 3, 어때? 도덕적? 무감각해져.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 3가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이 더 정확하지 않다라는 게 그냥 앞에 한 말에 대한 반박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해. 그래서 2번째 분류는 야, 이거 더 정확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뒤에 2개가 있다고 보는 거야. 정보가 누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무감각하게 만들어. 이렇게 보는 것도 방법이야. 뭐 첫 번째로 분류하나 두 번째로 분류하나 크게 상관은 없어. 근데 어쨌든 이야기의 순서가 어떻게 돼 있다? 더 정확한 거 아니고 정보 누락하는 경우도 있고 무감각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순서로 전개가 됐다는 건 기억을 해줘야 된다. 그치?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맥락에서 여기 중간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여기 putting aside the many ways in which 통계적인 결과가 조작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그런 방법을 put aside, 내려놓고서라도 라는 말은 왜 한 말이야, 이거? 실제로는 이렇게 썼는데 여기 3번 위에다가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면 야, 조작도 문제야. 근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말인 거야. putting aside. 이를 생각 한번 해봐봐. 야,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라는 말이 안 중요한 말이면 괜히 할 이유가 없어. 하면서 지금
언어보다 숫자가 더 좋다라는 말을 한 번 반박을 한 거야. 다만 포인트는 여기가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뭐 언어에 대해서 글쓴이는 숫자에 대해서 조작 때문에 숫자가 언어보다 더 정확한 표현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맞는 거야. 맞는 거야.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도덕적인 무감각이라고 표현했을 뿐인 거야. 그러면 지금 언어의 단점, 아니지, 숫자의 단점 1. 더 정확한 건 아니야. 여러 가지 표현 방식 중에 하나야. 2. 중요한 정보들을 누락할 수 있어. 어떤 정보였지? 기억나리? 우리 고등학교 이야기였는데. 성적은 뭘 누락하지? 국가 단위 성적이라는 숫자는 이 학생의 뭘 누락하지? 중요한 정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또 이 친구가 과외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부모님이 지지하는지 도와주지 않고 혼자 공부했는지, 이런 것들 중요한 정보를 누락할 수 있어. 당연히 조작도 문제가 될 수 있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도덕적으로, 그치, 인슐레이트한 그랬죠? 인슐레이트가 우리 단열한다 그랬죠? 도덕과 우리를 단열시킬 수 있어. 무감각해줄 수 있어. 왜? 숫자가 되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여기? Statistics are human beings with tears wiped out. 지금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눈물이 닦여진 사람이야. 그럼 안 슬픈 사람이야 이게? 그렇지. 원래는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고통스러운 상황이야. 근데 눈물이 닦여졌다라는 게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런 거는 얼마든지 그 21번 유형, 그치? 밑줄 치고 의미추론 문제로 바꿀 수가 있어. 눈물이 닦여진 사람이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슬프지 않은 사람 아니고 그 감정이 수치화돼서 어떻게? 숨겨진 사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보여지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quantify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죠. 이게 주장이에요. quantify. 수치화해. with caution. 조심히 해야 돼, 너. 숫자가 최고가 아니야. 숫자가 만능이 아니야. 수치화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울리는 영어 제목 중에서 제일 어울리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1번 Tears behind the numbers. 어때? 괜찮기는 한데 제목은 안 돼. 왜 그럴까? 좋은 제목은 전체를 다 덮을 수 있어야 돼. 지금 tears라고 했을 때는 마지막 부분에는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학교 학생 성적 이야기 할 때는 이건 해당 안 되는 이야기지. 이거 안 돼. 이건 부분이야. 이거 안 돼. 2번 when data가 hides humanity. 이것도 마찬가지지. 3번 statistics without soul. 영혼 없는 통계래. 이것도 안 돼. quantifying life, losing meaning. 어때? 될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되는 게 얘를 조심해야 돼. 얘가 물음표일 수 있어. 5번은 정확합니다. danger of measuring everything. 모든 걸 수치화할 때 문제점이야. 5번은 정확합니다. 지금 이 글의 핵심은 이거야. quantify with caution이지, 이 사람이 이 인간과 관련된 걸 quantify 할 때는 조심해란 소리는 안 했어. 그냥 수치화가 완벽하진 않아라는 말만 한 거야. 지금 첫 줄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냥 이거잖아. capturing precise difference를 측정하기에 말은 좀 안 맞고 숫자가 맞아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가 사람은 아니야. 다만 수치화의 단점으로서의 예시로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뿐인 거야.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4번은요, 본문의 내용은 맞긴 맞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 life가
이건 틀린 말이에요, 사실. quantifying everything, losing meaning 이렇게 쓰는 건 돼요. 아니면 그냥 뒤에 아예 life를 빼버리고 quantifying loses meaning 이렇게 쓰면 되지. quantifying 하는 건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건 가능해. 오케이? 이것도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은 5번이 5번. 오케이? 내용 정리 됐고 그다음 이제 조금 이제 과거로 가볼게요. 에콰도르 이야기 6개. 자,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거 적도가 거치는 13개 나라에 대한 이야기야, 맞아? 13개 중에서 에콰도르 이야기야, 그치? 에콰도르 13개가 있긴 있는데, 에콰도르 이야기야, 에콰도르 이야기. 공원이 하나 나오는데 그 공원은 적도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은 많이 찾아. 왜? 그렇지. 그게 뭐 그냥 단지 관광일 뿐이니까. For fun, 재미를 위해서 찾는다. 오케이, 그런 내용이었죠. 그죠? 지금 이거는 그 설명문이에요. 설명문이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에콰도르에 위치한 적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체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 핵심 키워드는 이거야. Fun facts야, 그냥. Fun facts. 이게 핵심이야. Fun facts. 첫 줄에도 했죠? Interesting fact. 흥미로워. 흥미로운 이야기 여러 개 해줄게. 어떤 거? 적도가 지구를 둘러싸지면 나라는 13개밖에 안 나가. 그 중에 에콰도르라는 이름도 적도에서 따온 거야. 적도 지나간다는 이름으로. 그리고 거기 어디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여기 단어. 어디 갔어? verge. 이 단어 조심해야 되죠? 볼록한 거. swells, 부풀어 있는 거. at the equator. 그 학교에서 동의어 다 주셨니? 아니면 일부만 주셨니? 혹시? 따로 주진 않으셨어? 그냥 저거만 줬어? 음, 오케이. 그러면 일단 학교 필기는 외우시고 그냥 공부를 다 끝낸 다음에 동의어들을 추가로 외우자 그냥. 그죠? 그 어느 정도 빈도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1순위는 학교에서 필기한 거 기준으로 그냥 공부를 하시고 2순위로 문제 먼저 다 푼 다음에 그냥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걸로 할게. 알았죠? 그다음 이거는 순서 문제 나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 이거 설명문인데 보통 이런 글은 순서 문제로 안 내요. 근데 이게 내신이기 때문에 낼 수 있어. 왜냐면 지문 미리 줬잖아. 그러니까 순서 생각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에콰도르 이야기, 적도 이야기, 이름 이야기, 거기에 있는 공원 나오기 전에 실험 이야기. 실험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공원 이야기. 그치? 실험이 먼저야. 실험 이야기 하고 공원 이야기 나오고 공원이 완벽한 적도는 아니고 사실 완벽한 적도 하려면 어디 가야 돼? 박물관 가야 돼. 박물관에 뭐가 있지? 실험이 있어. 그 실험은 과학적이야, 맞아? 는 아니야. 과학적이진 않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 사이언티픽에다가 이거 했지, 그치? 다운표에서 과학적인 실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관없어. 재밌잖아. 재밌잖아.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콰도르 한번 가봐. 라는 이야기야.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 거. 자, 제목. Standing on the line. 이건 어때? Trip to 에콰도르. 얘는 되지. 에콰도르 방문. 앞에는 어때? 이게 좀 이상하지, 그치? 그러니까 묘사한 건 맞긴 맞는데 이게 적도라는 거를 뭐 조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보면 볼 수는 있는데 다른 제목들에 비해서는 순위가 좀 떨어집니다, 그쵸? 2번은 어때? 세상의 중심에서의 즐거움. 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제일 정확한 건 몇 번이겠어요? 4번. 4번이 제일 정확한 거야. 에콰도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뻔한 facts,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2번 될 수 있고요. 또 뭐도 될 수 있겠어요?
5번 가능하지, 그치? 왜? more than a line이니까 그거 말고도 다른 이야기를 더 해주겠다는 가능하겠지. 그렇지만 4번이 압도적으로 정답이지, 그치? 다른 게 없을 때만 될 수 있는 거겠죠. 키워드 해보면은 얘는 fun facts at 적도. 정확히는 에콰도르죠. 에콰도르 말고 다른 나라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다 에콰도르에 있는 애들이야. 박물관 에콰도르고 공원도 에콰도르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말하기 전에 선생님 혹시 아닌가 싶어갖고 팩트 체크를 하고 왔기 때문에 다 에콰도르에 있는 공원과 박물관 이야기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음. 이 science and sightseeing이니까 과학과 sightseeing, 관광, 과학과 관광. 어디서? at zero latitude니까 이게 왜 선생님이 체크를 안 했냐면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적도거든? 적도에서의 과학과 관광이 돼버리면은 이 글은 뭐에 대한 이야기지? 핵심이? 에콰도르야. 되긴 하는데 어때? 너무 넓지. 다 들어가는 있어. 다 포함은 해. 근데 4번이나 다른 거에 비하면 부족해. 왜? 지금 보면 에콰도르나 적도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3번으로 가면 다른 나라들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2번도 정확하게 가능하겠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 로벤섬. 어떤 섬이었습니까? 좀 내용이 많았다. 이건 순서 내용 나올 수 있겠죠? 어떤 섬이야? 처음에 뭐 먼저 이야기해? 이름. 어디서 왔다? 어디서 왔다 이름이? 로벤섬 이름 뭐 따온 거야? 로벤섬 이름 이야기 했잖아. 어느 나라가 거기 막 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점령을 해가지고 그 나라 말에 뭘 따왔어? 동물 따왔는데 무슨 동물이야? 섬이잖아. 그래. 바다 표범이야. 기억해야 돼. 실의 이름을 떠났어. 어느 나라야? 더치, 네덜란드. 더치페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싫어하는 표현이에요. 더치페이 하자 그러면 화낼 거야. 친구 네덜란드 사람을 만난다면 더치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여기가 이름 표시해 놓을게요. 이름. 하지만 키워드는 역사예요, 얘들아. 이름은 언급하기 위해서 그냥 도입부에 설명만 했을 뿐이지 핵심은 역사야. 역사인데 첫 번째 역사는 무슨 역사? 자, 누구가 얻었어? 네이티브, 원주민. 원주민 수용, 그리고 한 줄 더, 어디? 식민지, 지도자, 감옥. 이거 지금 밑에 다 감옥 이야기야,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 9번, 10번은 어떤 순서요? 11번까지. 9번, 10번, 11번까지는 질병, 환자 수용, 나병 같은 전염성 있는 또는 믿어지는 환자 수용. 그리고 12번부터는 뭐다? 인종차별. 엄밀하게 말하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가둬두는 수용소. 그래서 아파르테이트라는 단어가 썼고 한국어로도 외래어로 그냥 아파르테이트라고 씁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한 인종차별 정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 출입문이 두 개가 있는 거야. 한국인용, 외국인용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외국인용이 아니고 여기서는 흑인용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지. 아주 슬픈 역사예요. 그래서 됐고 이제 넬슨 만델라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the most famous of these was 넬슨 만델라 있는데 얘는 도치로 볼 수 있다. 그죠? 가장 유명한 것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라고 도치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어 동사 보고 넬슨 만델라 was the most famous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 다음 imprisoned 라고 했죠. prison이 감옥인데 im 하면은 en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 감옥에 가두다. ed 써야지 감옥에 가두어진 이라는 언어였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이거 그냥 사실 제일 쉬운 말은 이거죠. locked.
locked out. 거기 그냥 가둬졌어요. 이렇게 쓰면 제일 쉬운 말이 될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 넬슨 만델라. 이 다음부터 이제 넬슨 만델라 이야기죠. 그죠? 만델라가 어떻게 됐어? 만델라의 독립 기여. 만델라의 이야기가 멀리 퍼져나가면서 해외 여러 나라들이 야, 너 인종차별 이제 그만해. 인종차별 계속하면 너네 나라랑 이제 우리 교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압력이, 국제사회 압력이 계속 갔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자유화가 됐다. 인종평등이 없어졌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마지막에 실제 이야기는 건 여기야. 19번. 보면 People can be motivated to create a better future. 이게 뭐야? 역사적 가치지? 이 글의 핵심은 로벤섬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로벤섬의 역사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이게 핵심이야. 그죠? 그래서 세 줄 요약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로벤섬의 역사와 가치. 역사가 키워드입니다. 역사. 역사가 빠지면 안 돼. 뭐 환경 이런 게 메인이 아니야. 역사. 만델라는 어때? 만델라는 글의 핵심이 된다, 안 된다? 어때? 아니야. 로벤섬이 핵심이야. 알았지? 만델라도 로벤섬의 일화 중에 하나로서 언급이 된 거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섬이 먼저입니다. 자, 그래서 From prison to symbol of freedom. 이건 어때? 되지, 정확하지. 왜? prison, 각종 prison이 다 나왔잖아. 원주민 가뒀다가 심지어 네덜란드의 다른 식민지, 멀리 떨어진 식민지 왕족들 가뒀다가 환자 가뒀다가 정치 지도자 가뒀다가 이제 해방되면서 자유의 상징이 된 이게 사실은 앞에가 역사고 뒤에가 가치잖아. 정확합니다. 1번. 2번 Story of Robben Island. 어때? 되기는 해요. 되기는 하는데 이런 건 안 낼 거야. 그치? 너무 포괄적이지. 그치? 뭐 로벤섬 이야기잖아. 뭐 이렇게 제목을 내진 않겠지. 빼버릴 거야. 3번 어때? 만델라의 고난의 섬. 아니야. 사실은 사실이지만 핵심은 뭐다? 이 섬의 역사와 가치가 핵심이야. 얘는 이 섬을 로벤섬을 이야기하는 건 맞지만 이건 지역적이에요. 그 다음 4번 억압과 희망의 역사. 이건 어때? 가능해. 가능해. 다만 여기에 이제 다른 전제 조건 중에 한 개 빠진 키워드 이 정도는 되기는 하는데 이게 한 개 빠진 키워드가 여기에는 지금 섬이 없어요. 억압과 희망의 역사니까 다른 게 없을 때는 4번 가능해. 이게 로벤섬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정확하게 쓰려면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 로벤 아일랜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여기.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완벽한 정답이 되지, 그치? 근데 그거 빼면은 조금 불안전해. 그 다음 5번. Remembering to change. 어때? 변화를 위한 기억? 지금 여기 보면 얘를 change라고 쓴 거거든. Can be motivated to create better world. 변화를 위한 기억. 가능은 해요. 근데 역사라는 게 엄밀하게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너무 상징적으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답은 1번이고요. 2번, 3번 안 되고요. 4번하고 5번하고 이렇게 묶어 놓을게요. 이렇게 4번, 5번. 얘는 앞에 섬을 기준으로 섬 기준 역사 가치, 다른 말로 하면 의미. 이게 다 들어가야지 정확한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 가장 재밌던 지문이야. 워터 소믈리에. 물 소믈리에. 물 소믈리에가 맛을 뭘로 평가하니?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니? 산도, 탄산감, 또 구조. 산도가 뭘 평가하지? 신선함. 오케이. 탄산감은 거품의 정도, 버블링 하는 거. 구조는 뭘 말하는 거야? 이 물이 얼마나?
컴플렉스가 이렇게 생각해. 기억 안 나면 컴플렉스 구조가 단단하면은 복잡하겠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물이 얼마나 복잡한 맛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 있나 봐. 자, 워터 소믈리에입니다. 자, 얘는 어렵진 않아요. 워터 소믈리에가 뭔지를 설명을 했고요. 뭔지를 설명을 했고, 그리고 물 전문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가 5번부터 9번까지가 소개. 워터 소믈리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그죠? 이걸 역할이라고 그냥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0번부터 12번까지가 방법이죠? 방법. 그리고 13번부터 14번까지가 평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10번에서 14번이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조금 나눠서 보면은 이거는 얘는 순서죠, 순서. 어떤 순서로 이걸 물맛을 판단하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중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13, 14번인 거지. 그 다음에 15번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좀 딴소리인데요. 그냥 뭐 최근 뭐 근황, 현황 아니면은 뭐 트렌드. 최근의 트렌드. 워터 소믈리에의 역할이 그냥 늘어나고 있다. 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급 식당이 늘어나고 있다. 요 정도만 언급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 2, 3, 4, 5 제목 중에서 1번 Tasting the Untastable Water Sommelier. 이건 어떨까? 맛볼 수 없는 걸 맛보는 것. 워터 소믈리에. 지금 물이 You probably don't think about taste of water. 이 표현 자체가 여기에 있는 untastable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2번 안 됩니다. 그쵸? 지금 물의 맛이 있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 워터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핵심인 거야. 이 챕터의 이름이 뭐예요? job이었어, job. 이건 직업 이야기야. 애초에 유닛 2는 job이야. 그래서 직업이 핵심이야. 그 다음 3번 The art of drinking water. 여기서 art는 예술이 아니고 기술이에요. 기술. 그리고 drinking이 아니지. tasting water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래도 좀 넓어. 안 돼. 4번 fine dining 보자마자 돼, 안 돼? 안 되죠. 이 그럼 fine dining은 그냥 최근에 이런 게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뿐인 거지 그게 핵심이 아니야. 5번 어때? 5번도 안 돼요. 5번도 뭐 때문에 안 돼? 여기가 틀렸어요. 얘가 틀렸어. 앞에는 돼요. 여기 more than H2O 여기가 단순한 물 이상이라는 표현이니까 앞에는 맞는 말인데 물의 경험이 아니야. 핵심이 뭐야? 직업이야, 직업. 테이스팅 하는 게 핵심인 거지. 물을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경험을 준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초점이 반대가 돼. 얘는 마지막에 고객들한테 좋은 경험을, 새로운 경험을 주기 위해서 비싼 물이 여러 가지 각종 경험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 초점이 맞은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도 빼버립니다. 1번입니다, 1번. 오케이. 그 다음. 새로운 직업 3개가 나왔어. 뭐뭐 나왔니? 보지 말고. 미래 시대에 올 3가지 직업. 그건 3번째야. 로봇 상담사 3번째야. 그 다음. 뭐 있었어? 쓰레기 어떻게 하자? 예를 들어서 찢어진 현수막, 길거리 현수막 모아가지고 가방을 만들어. 이런 거 뭐라 부르지? 업사이클링 하는 디자이너, 그치? garbage 디자이너라 그랬고. 그럼 두 번째가 뭐였지?
부자야. 2050년이 됐어, 승민아. 2050년에 승민이가 엄청 부자인 거야. 미래 사회야. 막 삐까뻔쩍한 우주 막 자동차들이 날아다녀. 하지만 승민이는 하남에서 살았던 고등학교 시절의 아파트가 너무 그리워.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한다? 그치. 추억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 노스텔지아가 향수라는 거고, 그걸 노스텔지스트라고 바꿔서 향수를 이렇게 설계해주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지. 직업 3개 순서대로 나왔고,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3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쓰레기 디자이너. 어디 나왔어? 지금 5번에 What about garbage designer? 여기 키워드야. 그 다음에 10번에 nostalgist. 그 다음 16번에 robot counselor.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이거 순서를 왜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기억을 해야 여러분이 기억이 나. 그 학교에서 변형 지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준비는 지문을 안 읽고도 문제 풀 수 있을 때까지 준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글을 바꿨나 읽어는 봐야 되는 요 정도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방금 한 기준처럼 딱 첫 줄 보고 이거 연습해야 돼. 첫 줄 보고 어떤 순서였지? 순서대로 머릿속에 다 떠오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제목 보겠습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직업. 그렇지. Jobs of tomorrow. 당연히 가능하겠지? 2번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나오긴 했지만 이런 걸 너무 포괄적이라고 해요.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그치? 리사이클링의 직업, 로봇과 관련된 직업, 은퇴와 관련된 직업이지만 직업이 안 나왔어요. 그 다음 3번 안 되죠? New jobs라고 썼어야 되겠지. 역할이 아니야. Design the future of work. 얘도 안 됩니다. 키워드가 바뀌었어요. 얘가 바뀌었어. 일의 어떤 일의 미래를 설계하는 거, 디자이닝 하는 거니까 만약에 5번, 4번처럼 가버리면 무슨 뜻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거야. 이런 게 나와야지 4번이 되는 거야. 5번 future careers 되죠. 왜? 캐리어가 뭐야? 이게 잡이니까. 이상하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이상하지만이라고 아예 썼죠? 어디 있어 지금? 여기 although the job title might sound strange라고 이미 썼잖아. 이런 직업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건 현실이야. 뒤에 보면 마지막에 어디 갔어? 여기 will disappear. Jobs will disappear and be replaced 될 거야.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be highly likely 썼잖아. 그러니까 여기 그걸 real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strange but real. 이건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오케이? 1번, 5번 나올 만한 건 5번이 좀 더 나올 만하겠다. 1번 좀 포괄적이니까. 그 다음 2개만 더 볼게요. 지문 해설. 영어 2가지가 있다. 표준 영어 있고 실용 영어 있다. 표준 영어가 더 중요하다. 어때? 아니야. 뭐 하라 그랬지? 이 사람 마지막에 주장을 했는데. 실용 영어가 더 중요하다? 2개 다 배우면 좋다야.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 흐름은 이래. 자, 실용 영어. 자, 다시. 친구들이 표준어를 못 쓴다고 되게 무서워하는데, 두려워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한국인하고 일본인이 만나서 영어로 대화하는데, 잘 알아듣더라. 난 잘 모르겠는데, 잘 알아듣더라. 괜찮아. 그런데,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 처음에 뭘 강조한 거지? 표준어일 필요는 없어. 실용 영어는 충분히 효과적인 방식이야. 이거 중요한 거야. 라고 하고 마지막에 다시 근데 표준어도 다시 공부하면 더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순서가 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지금 보면 순서만 묶어볼게. 지금 보면 1, 2, 3이 뭐냐면 자 표준어일 필요 없어. 꼭 표준어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 라고 하고 지금 4번부터 어디까지야? 4번부터
지금 8번까지 이거 실용 영어 충분해. 좋아. 의사소통 잘 되더라. 굳이 그렇게 막 표준어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 그러면서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 이건 왜 다른 이야기냐면 표준어일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언어가 뭐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첫 번째 실용영어 충분해는 실제로 이것 포인트는 뭐냐면 의사소통에서야. 관점이 의사소통에서 충분하니까 실용영어 충분해. 이 말인 거고 키워드가 1이 의사소통이야. 두 번째가 실용영어 충분해 이유가 뭐냐면 9번부터 14번까지가 두 번째인데 야 표준어 말고 실용영어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표준어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영어는 현지화돼. 그러면서 변해. 계속 그 나라에 막 변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원래 파이팅은 콩글리시였어. 그치? 외국 가서 파이팅하고 싸우자는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아무도 파이팅을 못 알아듣던 시절이 있었지만 오징어 게임을 본 외국인들이 이제 외국에서도 파이팅! 심지어 그 영어 사전에 등재가 됐어. 그 한국어 발음대로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쓰잖아. 근데 우리가 이거 뭐라고 읽어? 화이팅이라고 읽잖아.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등재가 돼 있어. 이거 화이팅이야. 단어가 있어. 찾아보면. 이걸 써. 화이팅. 힘내자고 응원하는 말. 한국어에서 비롯됨.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기 때문에 굳이 표준어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돌아왔지? 다시 돌아왔어. 뭐라고? 표준어가 정확히 말하면 표준어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야. 아님, 필요 없는 건 아니야. 이거 중요해. 표준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표준어 도움이 될 거야. 다만 영어라고 하는 게 현대 미국에서 사용하는 혹은 영국에서 사용하는 그 영어 말고도 여러 가지가 다 영어라는 걸 그냥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표준어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당연히 표준어도 공부하면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지금 15, 6, 7 이거 세 줄이 이렇게 세 줄이 이 사람의 주제야. 표준어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영어라고 하는 건 되게 다양하니까. 그러나 표준어도 공부하면 도움이 될 거야. 둘 다 공부하면 이 미래 시대에 참 훌륭한 인재가 될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영어. 언어는 하나인데 여러 가지 보이스가 있다. 될 것 같아? 자, 얘는 뭐에 대한 글이지? 얘는 실용. 어에 대한 글이에요. 2번은 어때? 2번은 from standard to practical이잖아. 이거는 표준어에서 실용영어 이렇게 간 거야. 3번 speak to be understood. 이건 어때? speak 말해줘. 뭐 하기 위해서? 이해되기 위해서 말하는 거. 이게 뭐지? 실용영어. 4번 global English, global success. 표준어? 아니요. 글로벌이니까 세계 각국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실용영어. 5번 law. 본문 썼네요. 그죠? law. 영어는 바뀌고 있다. 확실하게 아닌 것부터 빼볼게요. 5번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우리 영어는 바뀌고 있다? 그래 전부야 아니면 일부야? 9번부터 14번까지만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안 돼. 또 안 되는 거. 뭐 안 되니? 2번 어때? 표준어에서 실용영어로 바뀌는 게 영어의 진화라고 할 수 있어? 아니지. 그냥 두 개 사용 방식인 거고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evolution이라고 표현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2번 안 됩니다.
또 나머지 거 중에서는 어때? 음. 맞아. 글로벌 잉글리시는 되는데 이 글로벌 석세스가 애매하지, 그치? 이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글로벌 석세스라는 표현을 쓰고 싶으면 앞에를 글로벌 잉글리시라고 쓰는 게 아니고 실용 영어와 표준 영어, 그게 글로벌 석세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돼. 그러니까 앞에랑 뒤에랑 맥락이 안 맞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건 1번하고 3번. 얘는 가능합니다. 음. 실용 영어의 관점에서 쓴 거야. 더 정확한 건 몇 번이겠어? 1번이 제일 정확하지. 영어라고 하는 건 하나지만 many voices,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 표준어만 있는 건 아니야. 이라를 썼기 때문에 1번이 제일 정확하겠습니다. 마지막, 아이, 됐네. 여기까지 보고 교과서는 뭐 다음 시간에 볼게요. 그래서 요거 내용 우리 한번 점검을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줬던 그 문제 가지고 주말에 열심히 풀어갖고 다음 주에 오라고 일부러 설명 한번 한 거야. 기억 안 날 것 같아서. 알았죠? 그래서 워크북 지금 1차본은 다 준 거야. 그럼 이제 그 오늘 준 게 교과서하고 이 부교재, 아니 오늘 준 게 부교재하고 모의고사에 대한 거니까 오늘 준 거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줬던 거 문제 풀면 될 것 같아. 아시겠죠? 이렇게 할게요.